첫날은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입문이던 중간부터 하시는 초중급이던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보통 잘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이후가 중요하겠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발음부터 아예 차근차근 밟아가면 되니까 오히려 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반에 중국어 반이 딱 하나만 개설이 되어서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나 혹은 그 앞에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고 계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멈추시고 제가 중간에 투입이 되는 그런 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선생님이 멈추시고 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앞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분명 전달은 주시지만 그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 볼 때 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더 못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좀 있고요. 물론 며칠이 지나면 저의 스타일과도 맞아지겠지만 저의 스타일로 맞춰질 때까지 제가 학생들이 괜찮은지 잘 따라오고 계신 건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막 파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고 수업이 끝나고 오면 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이렇게는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쓰는 소심한 편이라서 그런 게 중간에 투입되는 경우가 제일 저는 부담이 컸고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너무 쉽게 하는 건 아닌지 지루해하진 않는지 이런 걸 저는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이렇게 수준이 다르면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이분한테는 너무 쉽고 이분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가는 단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터득한 방법으로는 첫날 교재에 대해서 같이 보고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반은 분명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을 맞추겠지만 더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쉽게 들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조금 난도가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함께 보고 한 번은 기초를 복습하는 것처럼 더 꼼꼼히 다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 교재대로 나가긴 나가는데 간혹 한 챕터가 끝나면 한 번씩은 인터넷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회화라든지 좀 유행어가 들어있는 이런 문장들을 가져다가 같이 보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쉬운 어법이어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땐 복습하는 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짚고 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 지루해 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르는 걸 후루룩 넘어가는 느낌도 조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 반에 들어갈 때는 조금 싫었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꼭 그 수업에 그 책으로만 제가 전달을 해야겠다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시고 조금 여러 가지 실력이 있는 반에서는 이런 자료도 갖다 쓰고 저런 수업 내용도 갖다 쓰면서 재미있게 학생분들이 중국어를 얻어가고 재밌게만 느끼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반 분위기라든지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 재량권, 교재 외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 스타일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수업 외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강의실 체크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죠. 오늘은 좀 PPT가 필요한데 없는 강의실이다. 그러면 반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가능할까요?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보드마카가 없으면 이제 좀 갖다 주세요. 이거 프린트 해야 되는데 프린트물 좀 뽑아다 주세요. 이런 것들을 보통 반장님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내 수업이 진행되는 그 날에 맞춰서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출석이 그냥 학생분이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회사에서 수업이 열리는 경우는 출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다음 수강 신청을 할 때 제재가 좀 가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출결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님들도 출석 체크는 꼭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제가 수기로 체크를 해서 월에 한 번 찍어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는 그 시스템 상에서 학생분들한테 이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바로 버튼으로 시스템 상으로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결을 이렇게 누르시는 게 선생님도 출근을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출근 체크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도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말 평가가 있는 반도 있고요. 없는 반도 있어요. 월말 평가가 있는 반은 매월 시험을 보던가 아니면 한 분기 아까 3, 4개월 한번 계약한 기간 동안 한 번을 본다던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선생님이 물론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어려워하시고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는 반이라면
조금 쉽게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잘한다 하는 반이면 조금 정말 HSK나 TSC 같은 유형을 비슷하게 내서 학생분들한테 맛보기로 시험이 이렇게 진행되니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게 시험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학생분들에게 피드백, 코멘트를 달아줘야 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없다가 마지막에 한번 딱 써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매월 써드려야 하는 반 같은 경우는 어휘, 참여도, 유창성 이런 식으로 다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많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달아주시면 학생분들도 나중에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혹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을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수업을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일정 조율이라든지 혹은 이 업체의 방식에 대한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이 개입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애매할 수 있으니까 담당 매니저에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매니저님들에게 회사 측에서도 저희한테 넘기세요 라고 하고요. 선생님도 해결할 수가 사실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수업, 아까 전에 여러 언어가 들어가는 큰 규모의 수업은 상주 매니저가 있어요. 그 업체에 아침부터 뭐 점심까지라든지 그 보통 수업이 있는 시간에 매니저가 항상 나와서 출근하고 대기하시는 그런 곳도 있으니까 그럴 때 직접 내려가서 말씀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이 시작이 되면 선생님이 첫날은 어떤 것들을 하고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뭐 보고서라든지 또 뭐 월말평가가 있는 거, 그리고 강의실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막 이야기를 해서 조금 두서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편집을 제가 잘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즐거운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칼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니까 끝나고는 룰루랄라.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되면 뭐 간략하게 첫날에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수업 시강 시험 같은 것들도 한번 찍어보려고 계획은 중이에요. 그래서 된다면 그것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